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새해맞이 잘 하고 계신가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학원에 나가셔서 첫 수업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인강을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첫날 수업 들어보시고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학원 수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혹시 나에겐 인강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인강 수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역시 학원에 가야지 집중이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요. 제가 첫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학원 수강과 인강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나을까? 어떤 게 더 합격을 위한 좋은 방법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 쭉 보시고요.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카페인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2018년도에 자격증을 땄는데요. 2017년도에는 학원 수강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인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강과 인강을 모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학원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나는 인강을 혼자서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강의실에서 교수님들 눈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나는데 그때 딱 학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학원을 선택했어. 나는 인강만 들으면 잠이 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학원 수강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학원 수강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학원 수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교수님들의 리얼타임 강의를 들으시면서 긴장감도 유지하시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학원에서 인맥이 쌓이기 때문에 그 인맥들이 친분이 유지되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같이 사무실을 내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원 수강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수업 시간에 쭉 잘 따라가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모르는 채로 계속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한 가지 이해 못한 포인트 때문에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이해를 못한 채로 쭉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민법이 그랬습니다. 민법은 정말 기초 개념부터 튼튼히 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근접도 할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 시작하실 때 바닥부터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서 올라가야만 나중에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수강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습을 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 수업을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수강을 선택하신 분들은 예습을 꼭 하고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요. 모르는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질문이 안 되거든요. 수업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통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학원 수업 중에는 질문을 할 수 없지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꼭 기본서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수업 시간에는 다 알아들었는데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지나면 5% 증발, 2시간 지나면 10% 증발, 3시간 지나면 30% 증발,
4시간 지나면 50% 증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엄청 빠른 속도로 증발하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증발하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수업 끝나자마자 식사를 하시잖아요. 점심을 드신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기본서를 읽으셔서 그날 배운 내용을 눈으로 쭉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거의 80~90%는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수강이 끝나고 나면 식사 후에 반드시 기본서로 정독하시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그 책에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가 곧 시험 문제거든요.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지문들이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 시작하신 지금부터 기출문제에 눈을 적응을 딱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에 적용시키는 단계에서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대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주일치 공부하신 내용을 꼭 책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복습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인강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가신다고 해서 리얼타임으로 수강을 하셨다고 해서 절대로 유리하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학원에 나가서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합격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나가셔서 공부하신 분량만큼의 복습 시간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4시간 학원 수강을 들으셨다면 4시간 복습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시간 복습이 안 되시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복습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초기 단계부터 실행에 옮기시면 고득점 안정권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강은 어떨까요? 인강은 학원에 나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합격하는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요. 여러분, 인강을 들으셔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학원에 가는 것도 들쑥날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인강에 우리를 어느 정도 적응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강은 어떨까요? 물론 오늘 인강으로 첫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강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 잠이 문제예요, 잠이. 인강을 보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꼭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고 왠지 영화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시험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정말 졸리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게 흠이에요. 인강으로 수업 들어보시고 많이 졸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인강으로 공부할 때 정말 잠과의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특히 교수님들 목소리 톤이 낮을수록 더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말씀을 느리게 하시는 분들은 더 잠이 잘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톤이 느리신 분들 강의는요, 1.5배속으로 꼭 맞춰서 들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 인강을 절대로 반복해서 다시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인강이라는 게 2번, 3번, 4번 연속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듣기도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절대로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아예 이 인강은 한 번 듣고 땡! 다시는 듣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복습은 책으로만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인강 들을 때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인강 듣는 시간을 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딱 결정해 두시고요. 그 시간 내에 그 주어진 하루의 인강을 모두 다 딱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졸리시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셔서 훌라후프를 돌리신다든지 잠깐 재밌는 유튜브, 웃기는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을 깨우셔야 돼요. 달력에다가 그날 인강을 다 들으시면은 그 달력에다가 무조건 표시를 딱딱 해두세요. 절대로 보시는 인강이 뒤로 밀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인강을 선택하신 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병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강을 들으실 텐데요. 학원 수강과 인강이 학습 플래닝은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반드시 기본서로 정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학원을 갈까 인강을 할까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인강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출퇴근 시간에 인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 시간에 인강으로 내용들을 다 듣고요. 그리고 집에 귀가해서 식사한 다음에 한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본서로 정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일주일치 공부한 양을 전 과목을 다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강을 듣든 학원 수강을 하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긴 되는데 공부 방법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원 수강을 하게 되거나 인강을 하실 때 장단점이 있는데 학원 수강을 하게 되면요, 옆에 동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서 공부 말고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공부에 결국 몰입하지 못하시고 엉뚱한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셔서 결국은 시험도 못 치고 불합격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학원에 나가시는 분들은 수험생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뭔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사적으로 가깝게 지내시다 보면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0%가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인강이 훨씬 더 좋고요. 학원에 나가면 좋은 점은 무조건 10시부터 2시까지는 학원에 매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처음부터 시험 칠 때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학원에 나가면 이렇게 저처럼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항상 공부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강을 선택하게 되시면 그런 점이 좀 불편하게 돼요. 그렇지만 저처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 의논을 해드리는 이런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 아래쪽에 댓글 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공부 방법에 대한 의논을 같이 해드리니까 인강을 선택하시더라도 저처럼 공부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시는 유튜버를 찾아서 같이 시험 칠 때부터 끝까지 의논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강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원 수강과 인강을 접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 수강을 쭉 하시다가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종합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학원에 안 나가셔도 돼요. 한 2주 동안을 학원을 안 나가시고 집에서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시거나 이해가 불충분한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을 집에서 충분히 인강과 기본서를 이용하셔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학원에 탁 가시면요, 그 다음 내용부터는 아주 일사천리로 잘 이해가 되거든요. 학원 수강과 인강을 잘 결합하셔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쭉 공부를 하시다가 7월, 8월 되면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학원에 등록을 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업은 전체적인 요약과 문제 적용을 함께 다루어주는 강의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을 엄청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 수업에 임하기 바로 전날에 인강으로 예습을 쭉 하신 다음에 그 수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교수님이 요약해 주시는 내용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요. 교수님이 문제 풀어주시기 전에 스스로 눈으로 1초, 2초, 3초 사이에 문제 읽고 답을 한번 딱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 속도도 엄청 빠르게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로 체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강으로 쭉 하시다가 7월, 8월에 학원에 탁 가셔서 학원 수업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7월, 8월까지도 혼자 하시다가 9월, 10월 동형 모의고사 때 그때 학원에 딱 나가셔서 실전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원 수강과 인강 둘 다 지금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학원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 인강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아예 확 집중해서 끝을 내버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복습은 기본서를 하시고요.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기본서마다 다르긴 한데 OX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바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유심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인강에서 만들어주시는 매일 정리용 노트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배입니다. 보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꼭 숙지하셔서 그 매일 정리 노트를 과목별로 예쁘게 딱딱딱 철해 놓으시고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복습하실 때 그 노트들도 부지런히 복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는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 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용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팁들 활용하셔서 시험 당일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